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회는 강대강 대치 더 가팔라졌죠.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 움직임까지 감지가 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저 이 XX는 그 연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 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XX로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거면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합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사과하지 않을 거면은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한다. 좀 거친 수위 표현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보이콧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가장 의석수가 많은 거대 야당을 건드렸으니 모든 것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상당히 그 압박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시점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내우뿐만 아니라 외환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경제에도 그렇고 또 북한 뭐 핵실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야당이 계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보면은 집권당도 전혀 타협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지금 유동규에서 김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반발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오히려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총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대한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지금 그 당을 뭐 야당이라서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닌 이게 지금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당 차원에서 이렇게 그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이게 다 그 진실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 불리하게 밝혀질 때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조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뭐 그 위원회에서 피켓 들고 뭐 여러 가지 하던데 오히려 이럴 때는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똑같이 그런 그 정쟁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마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대 양당 모두가 답답하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세제 개편안도 처리해야 되고 당장 또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원님 그 준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최악의 경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준 예산으로 거의 갈 때까지 간 적이 있었죠. 거의?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간 적은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보통 이제 우리 18대, 19대까지만 해도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거의 간당간당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땡겼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초에 그나마도 하거든요. 이제 넘어가더라도 올해 안에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뭐 그래도 아마 역대치고는 인상률을 최저화한 639조를 지금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대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조속하게 말하자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준 예산 제도로 만약 갔을 경우에는 추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복원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뭐 정청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뭐 뉴욕에서의 그런 파동 같은 것들을 최소한의 국회에 대해서 만약에 홍보수석이 그런 우리나라 국회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만약 그렇게 정리했다면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들어오자마자 일성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MBC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더욱더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상황이면은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굉장히 봉변을 당할 수, 물론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야유를 야당 의원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만약에 많다. 선정을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거의 뭐 여당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 반쪽짜리 뭐 내년 예산안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224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그게 이제 의혹 국회 앞에 수사는 현수막으로 다 걸려 있더라고요. 224대 0이 예, 걸려 이게 있더라고요. 과연 공정한가 이런 예. 제목으로 걸려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것은 이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있을 수는 예.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이 상당히 거친 항의를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다. 법원이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오늘 나왔는데, 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안 되죠. 항상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어떤 결정을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서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 맞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법부를 맹렬히 공격하는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다소 자신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 하여 이런 식으로 마치 또 그 반발하듯이 그리고 사법부를 폄훼하고 무시하듯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치인으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잖아요. 이걸 보는 유권자들이 과연 사법부를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을 비난하겠습니까? 요번에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 뭐 발부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뭐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장에서 온갖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적어도 21세기고 그리고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그 뭐 BTS 이런 사람들 보기엔 민망하지도 않겠습니까? 지금 예.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사법부를 가지고 비난한다라는 거는 예. 뭐 사법부가 완벽하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예. 봐요. 어쨌든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격앙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